안녕하세요. 윈도우쌤입니다. 이것만은 꼭 쓰자. 함께 가는 친구 롯데가 드디어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대기업 재계 5위권에 드는 기업으로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롯데는 상당히 계열사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 구분해 놓은 채용 공고에서 구분별로 네다섯 번 회에 걸쳐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찾아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입 채용 일반 전형 모집 요강이고요. 응시 자격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특별한 사항은 없겠다. 다만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식품, 관광, 서비스, 유통, 화학, 건설, 제조, 금융 이런 식으로 최소한 지금 나눠진 이 부문별로 모집회사 구분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 GRS, 롯데중앙연구소가 있는 기본적인 롯데의 모태가 되었던 식품 부문 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나와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초우량 슈퍼 대기업들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걸 먼저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스펙적인 요소가 당연히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뿐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롯데라는 그룹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고로 정량적인 스펙 요소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자소서로 정말 내 것을 조금이나마 봐주십사 하는 분들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러한 최소한의 떠다니는 자소서들의 기본 틀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특히 식품 부문은 여러분들과 밀접해요. 왜? 여러분들이 마시고 먹고 하는 부분들의 연관성이 정말 많은 부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 소비자, 단순 쇼핑하는 이런 소비자 관점에서의 탈피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꽃갈콘을 사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더라. 또는 내가 칠성 사이다를 사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고 그 청량감이 주는 것에 매료되어서 지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것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상당한 피로감을 주게 됩니다. 고로 단순히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시를 들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단순 제품 또는 상품을 나열하는 이런 우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본 거,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요것들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게 자소서가 아니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소서 문항은 노멀한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업 허브 우리 기본 스탠다드 포맷이죠. 지원 동기, 입사업 허브 우리 멘티분들은 많이 연습을 제가 시키는 기본적인 위아래 버전이고요. 그리고 사회활동이라는 이 역량 파트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추가로 어나더 문항인 성장 과정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림을 먼저 우리가 박스권을 그리자면 첫 번째 박스 하나가 필요하겠고요. 그죠? 두 번째 박스 하나가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 박스 필요하고 네 번째 박스가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 박스가 이렇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박스는 단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에서는요. 회사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회사나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플러스로 직무까지 보여주면 당연히 좋겠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죠? 일단은 이렇게 가고요. 여기서도 향후 회사나 이 업종의 트렌드가 이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먼저 보여주시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요것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 두겠습니다. 우선 해시태그 여러분들 정하셔야 돼요. 정하고 들어가자. 두 번째는 여기에 관련 경험이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기여하고 싶은 분야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해놨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는 당연히 여기서도 하나 필요하고요. 여기서도 에피소드가 또 하나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량 쪽을 가보겠습니다. 역량은 그대로 해시태그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단서들이 있는데요. 학업 이외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한 내용을 1순위로 쓴다는 것은 학업 외에 조금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보고 싶다는 의중이에요. 그래서 교내라는 단어도 좀 가급적 깊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교내나 교과목 내가 또는 수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기보다는 그죠? 여러분들이 사소한 아르바이트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의 개인 컨텐츠를 최소한 교외 활동에서 에피소드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를 꼭 쓰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희망직무 준비 과정과 희망직무에 대한 직무죠, 직무. 그래서 직무 키워드를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해당 직무에 관련된 키워드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개인 컨텐츠를 드러내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성장과정 문항인데요. 성장과정은 여러분들이 앞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제과, 푸드, 그 다음에 롯데리아, 그 다음에 연구소 이렇게 먼저 뽑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과나 푸드나 롯데리아나 연구소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건데요. 성장과정이라는 거는 이러한 업종의 환경에서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 친구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나마 가장 관심도를 받을 수 있는 분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장과정을 어떻게 작성하시냐면 모르겠다 싶으면 제과나 푸드와 관련돼서 제과 또는 푸드 또는 하물며 롯데리아 또는 여기 연구소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분야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느냐. 자, 예를 들어 연구 분야에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항상 연구하는 거에 뭔가 덕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덕후 근성을 조금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또는 나는 제과 쪽 관련해서 뭔가 성장할 때부터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이쪽에 관심이 많다. 나는 먹는 거에 많이 사 먹어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그것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또는 최소한 롯데리아의 알바생 출신이라면 알바를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드림을 꿈꿨으며 이 드림을 구현하고 싶어서 이 성장 과정을 토대로 롯데에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파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은 이러한 업종을 담당하기에 얘는 몸에 배어있는 친구구나. 우리가 운동을 가르칠 때도 뭔가 좀 보았을 때 얘 운동할 몸인데 얘 좀 운동 잘하겠다. 또는 저 친구 뭘 좀 잘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역량까지는 보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릴게요. 환경에 얼만큼 환경 노출이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화까지도 파생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런 게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해외 쪽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다시 한 번만 넘어올게요. 자, 민도쌤이 드리는 키워드가 필요한데요. 식품을 떠나서 모든 롯데가 지금
어떠한 트렌드입니까? 이 디지털화라는 게 최근 트렌드입니다. 그죠? 회장님 말씀 중에서 모든 것을 이제 디지털로 가자. 기본적으로 롯데가 되게 주도하고 리딩하는 기업이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에서는 롯데를 거의 검색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쿠땡 또는 뭐 마켓 걸니땡 다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식품 쪽에 관련해서는 롯데를 클릭해서 배송시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곳에는 롯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오프라인에 강조했던 롯데가 최근에 위기 경영을 선포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계열사에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디지털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민도쌤이 제안하는 것은 모든 직무, 모든 영역의 디지털화예요. 하물며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롯데리아 저는 많이 가거든요. 저는 롯데리아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롯데리아만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키오스크의 활성화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디지털화를 각 계열사의 디지털을 어떻게 연계시켰느냐. 그래서 각 계열사별로 어떻게 연계시키고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것도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요소가 될 거고요. 이러한 대기업일수록요, 여러분들이 뭘 중시해야 되냐면 인재상에 대해서 언급해 준다는 게 꼭 중요한 기보다는 맞춰서 작성하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를 자소서 키워드에 삼을 만한 것들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 우선 실패라는 키워드 한번 뽑아 놓으시고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좀 바꿔서 이렇게 해시태그로 실패, 그 다음에 실력을 위해서 노력하는 젊은이. 젊은이는 키워드라고 하기엔 좀 그렇겠죠. 그래서 어떠한 실력을 있느냐, 이러한 실력을 키워왔습니다 라는 걸 드러내는 게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협력과 상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협력과 상생, 이게 기본 단어라서 여기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골라두시면 좋겠다라는 걸 먼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덧보태 드려야 되겠죠? 그죠? 자리가 부족하네요. 이거 하고 또 여기로 내려올게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에 활용할 만한 기업 분석을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 자, 여기서 첫 번째 신남방 정책. 제가 주장하는 거는 아니겠죠. 탈중국을 하면서 신남방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데 회장님이 신동빈 부회장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이었고요. 자, 아무래도 식품 쪽이다 보니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신선식품 이쪽도 관련도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먹는 거는, 먹거리는 상당히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 되게 인증이라고 하는 이 품질이 정말 중요하겠죠. 인체 무해하냐 유해하냐, 그죠? 그래서 인증 시스템을 잘 만들고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이 필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대체육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연구소에 쓰시는 분들은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푸드 쪽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냐? 간편식이죠? 간편식이고 홈푸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간편식 중에서도 온라인 간편식 시장이 트렌드다. 요 정도 우선 좀 꽂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걸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은 우선은 요 정도 선에서만 추천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디지털은 대명제고요. 실패, 실력, 협력, 상생, 요걸로만 자소서를 쓴다고 한 번만 가정을 해봅시다. 요걸로만 자소서 쓴다고 하면
뭔가 롯데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죠? 디지털 여기 롯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패, 실력, 협력 상생 롯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롯데 색깔을 조금 더 덧붙이기 위해서 이 녀석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활용해주면 실패와 관련해서 쓰면서 자신의 에피소드를 신남방 관련된 개인 컨텐츠를 하시던지 아니면 여러분들 신선식품, 인증, 대체육, 간편식, 온라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멘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험들이 요즘 많냐면 온라인 경험들은 상당히 많으시죠. 그죠? 그리고 식품공학도들은 인증 또는 환경 이쪽으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식품공학도들은 당연히 우대사항에 들어가 있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요 녀석들을 어디다가 한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분야가 여기 지원 동기, 그죠? 지원 동기에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입사 포부에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회사의 시나리오입니다. 과장 때 어떻게 하고, 사원 때 어떻게 하고, 여기서는 이제 사원 대리 매니저 팀장이라고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주어졌어요. 시나리오니까 상상해서 글쓰기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끊어서 쓰는 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원 대리 매니저 팀장이면 차라리 여러분들 여기서 한 5년 정도 되고 여기서 한 10년 정도 되면 이렇게 두 갈래로 끊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로 여기서 보여드리자면 두 가지 단기간, 장기간 정도를 하셔서 하시고요. 5년, 10년 이렇게 끊어주시는 걸 첫 번째 팁으로 드리고 여기 안에서 5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기여하고 싶은 분야를 좀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신선식품 쪽에 앞으로 잘 하고 싶고 향후에는 회사와 관련해서 이 신선식품을 어디에 땡땡국에 수출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진출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단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위에 제가 추천하는 키워드들을 드렸더니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단순히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 업종 분석을 한 것을 나열하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차지하는 게 키워드 수준에서 끝을 내라는 얘기지 제가 이것들을 찾아가지고 문장으로 막 글쓰기를 하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 부분 여러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 선에서 좀 끝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시 간단하게만 붙여주시고 중요한 거는 플러스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여를 하고 싶느냐, 왜 너는 여기에 추구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난 여기를 추구한다, 기여하고 싶다. 왜요? 이게 여러분들의 에피소드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련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에피소드가 상당히 제일 중요합니다. 고로 이 에피소드가 여러분들에게 80% 정도는 차지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내는 친구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지원 동기 역시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왜 지원했습니까? 자, A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죠? 알바를 하면서 식품의 어떤 위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는데 여기에 내가 위생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라는 식으로 예시를 들어줘도 정말 진정성 있는 관심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사회활동과 직무 경험은 여러분들의 개인 컨텐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밑에는 실패 경험을 하나 써주시고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협력 경험이 있거나 또는 어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 해외 경험을 입사 표부에 써주시고 성경 과정에 써주셨다면 나머지는 국내 경험으로 하시는 건 상관이 없고요. 중요한 건 직무성이 되게 보여야 됩니다. 직무성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성이라는 거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채용 공고에서 뽑는 직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롯데제가 영업 경영 지원이다. 그러면 영업 마케팅에 기반을 해서요.
영업 마케팅에 기반을 해서 이 회사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를 분명히 정하시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우선 롯데푸드 영업관리예요. 영업관리라면 이 푸드에서 각 지역의 각 점별로 영업점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매출이라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죠? 매출에 신경 쓰고 땡땡 지점을 관리한 경험이 있는지, 이게 기본적으로 경영지원과 영업관리 쪽에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에피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협력 상생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는 실패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정말 망해서 회복 불가능한 것을 쓰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뭡니까? 계속해서 창조적 실패라는 걸 요청하는 거거든요. 도전했는데 내가 실패해서 회복 불가능한 걸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실패했지만은 아쉬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실패한 요인을 잘 분석해주는, 이 요인을 분석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결과를 보지 않겠다. 안 한 놈보다는 하고 너처럼 이렇게 분석해주는 사람을 우린 뽑고 싶다라는 거예요. 떡볶이 장사를 했는데 요식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상권 분석을 못했고요. 또는 이 맛이 30대 고객의 맛을 끌어들이지 못했고, 또는 홈 키친족을 우리가 끌어내지 못했고, 또는 신선식품의 신선도가 빨리 부패되는 걸 우리가 체크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요인 분석을 해준다면 이 전체를 봤을 때 상당히 식품 구분되는 식품 분야의 냄새가 나는 좌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지금 다양한 분야를 드러내기 위해서 뒤죽박죽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를 가령 예시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 전체 글을 읽었을 때 내가 롯데제과든 푸드든 롯데리아든 롯데중앙연구소든 간에 전체적으로 어느 계열사에 좀 특정은 있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모집회사 떠나서 식품 냄새가 많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식품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식품들이 어떻게 디지털과 연계되느냐. 그리고 이 식품들이 어떻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질적인 식품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중요한데, 뭘 먹었더니 맛있다가 아니라 이것이 왜 우리가 잘 팔리는지, 그 식품의 기획 의도, 하나의 제품을 골라서 기획 의도를 골라줘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저리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좀 담으려고 하다 보니 좀 정신이 없게 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롯데다 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신경을 써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체크를 박스를 하고요. 첫 번째, 롯데 제과예요. 제과 같은 경우에는 경영 지원인데, 경영이면 매출과 땡땡점 관리를 우리가 매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어떤 곳에서 매출이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러한 땡땡점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두 번째, 푸드예요. 푸드면 이 푸드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영업관리이기 때문에 어떤 점들에 우리가 공급을 하고, 그죠? 어떤 식품을 선호하는지 기본적으로 이 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 롯데리아예요. 롯데리아에서 DT 분야는 당연히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느냐, 또는 영업관리니까 전체 지역에 대한 지역성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A 지역의 롯데리아, B 지역의 롯데리아, 이 특수성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서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에 보여줘도 상당히 좋겠고요. 마지막 4번 같은 경우는 뭐 이러다가 안 보이겠네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중앙연구소입니다. 연구소예요. 자,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대체육도 하나 추천해드린 것처럼 향후 어떠한 푸드가 유행될 거고 어떠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지 홈페이지 가서 꼭 확인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지원 동기와 입사법에 활용해 주신다면 조금 더 감을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말씀 드리는지 잘 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각 전공 분야에 대해서 우대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신 후에 제가 드리는 키워드와 혼용하여 작성하신다면 훨씬 더 풍성한 식품 분야의 자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자소서는 민도쌤이고 여러분들 제가 있잖아요. 고민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절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광 부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